좀 당황스러울 때 많았죠. 10년 전부터 심하게 코를 골아왔다는 김정훈 씨. 얼마 전부턴 코골이와 함께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 증상까지 심해졌다. 숨을 쉬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으니까 옆에서 봤을 때 뭐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닌가, 자다가 괜히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죠. 수면 무호흡이 계속되면서 최근엔 혀가 마르는 증상 때문에 수시로 잠에서 깬다. 그 혀가 막 타는 듯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깼었어요. 물 마시고 자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한 중간중간에 한 두세 시간 정도는 또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6시간 정도 자야 되는데 4시간에서 한 3시간 사이로 자는 거예요. 요즘엔 시끄러운 코골이 때문에 혼자 거실에서 잠을 잔다. 본인도 가족도 잠들기 힘든 밤이다. 김정훈 씨의 수면 무호흡은 과연 수면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 것일까? 김정훈 씨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수면 다원 검사를 실시했다. 누운 지 10분도 되지 않아 바로 잠이 든 김정훈 씨. 처음부터 코골이와 무호흡 증상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특히 위험한 것은 숨을 쉬지 않는 시간이 무려 30초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것. 보통 정상인들은 수면 중에 숨이 끊기는 현상, 그러니까 10초 이상 숨이 멈추는 현상이 1시간에 5번 미만으로 관찰이 되는데요. 김정훈님 같은 경우는 시간당 거의 150회 정도의 수면 무호흡증이 관찰됐습니다. 이거는 보통 시간당 30회 이상 무호흡증이 생기면 중증 무호흡증이라고 하는데 중증에서도 굉장히 심한 무호흡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면 중 기도가 좁아지면 공기가 지나면서 이완된 입천장 부분과 목젖 부분 등의 진동을 일으키는데 그러면서 발생하는 호흡 잡음이 바로 코골이다. 코골이 환자의 90%는 코가 막혔거나 목젖이 늘어진 경우, 편도가 커진 것이 원인이다. 턱이 뒤로 들어갔거나 작은 경우에도 코를 많이 골게 된다. 코골이가 심해지면 기도 전체가 막히며 호흡이 정지됐다 몰아쉬는 수면 무호흡으로 이어지는데 수면 무호흡이 오면 산소 부족으로 뇌도 함께 깨게 된다. 수면 무호흡증이 반복하다 보면 수면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호흡에 의해서 자꾸 뇌가 깨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은 6시간, 7시간 잤다고 느껴도 수면이 반복해서 깨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나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졸음도 느끼고 그렇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은 체중과 관련이 있다. 한 수면 무호흡 환자의 사진이다. 112kg일 때 거의 보이지 않던 기도가 체중을 감량하자 커지더니 살이 찌자 다시 좁아졌다. 비만 자체가 무호흡증의 제일 중요하고 흔한 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중이 10% 정도 늘면 무호흡증이 생길 확률이 한 25%에서 30%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수면 무호흡이 비만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점이다. 기도를 열어주고 산소를 공급해줌으로써 유산소 운동이 되고 칼로리가 타서 몸무게가 빠지는 거지. 이 산소가 기도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계속 코골이 무호흡 있는 상태에서 운동해봐야 요요 현상만 벌어진다는 거야. 살이 빠졌다가 찌고 빠졌다 찌고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비만 환자의 경우 수면 무호흡 치료 후 무려 80kg을 감량했다. 수면 무호흡은 비만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 잠을 자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우리 몸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체내 혈당을 올려 당뇨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수면 중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면 신체는 산소를 더 빨리 공급하기 위해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혈압을 올리는데 이런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면 만성적인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수면 무호흡은 뇌에도 영향을 미쳐 뇌졸중과 같은 뇌질환의 위험도 높인다. 수면 무호흡증과 뇌혈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